영웅은 언제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전투 후의 후유증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것을 대중들이 이해하고 보담아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쩌면 가끔씩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멘토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영웅인 이들을 바라볼까 합니다. 영웅들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등 뒤의 숨은 조력자,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 히어로들의 정신적 멘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이 유명한 모토의 시작점이기도 한 피터 파커의 삼촌 벤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유달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매우 민감했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피터 파커의 삼촌인 벤은 피터를 가까운 도서관에 데려다 주지만 피터는 도서관에 가지 않습니다. 삼촌은 그런 피터를 기다리다가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죠. 자신이 무관심으로 방치하였던 강도가 삼촌을 죽인 것을 안 피터는 그 죄책감이 오랜 동안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됩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자신을 영웅으로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피터 파커는 삼촌 벤이 얘기했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조언마저도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No, Uncle Ben.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역할을 그만두기까지 하죠. 그를 스파이더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삼촌의 죽음에 대한 피터의 죄책감을 덜어준 숙모의 용서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자각하고 더욱 단단해져 돌아옵니다.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역할이 한창 힘들어질 때면 어쩌면 피터는 삼촌을 떠올리며 힘을 내는지도 모릅니다. 배트맨을 보좌하는 집사 알프레드입니다.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의 저택관리, 장치 제작 및 수리 등을 전담하며 상처 치료 등 못하는 것이 없는 슈퍼 집사입니다. 아마도 이런 집사를 둔다면 억대 연봉을 줘도 고용하기 힘들 듯 한데요. 하지만 그가 브루스 가문에 있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오히려 브루스를 친자식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알프레드는 웨인이 영웅인 배트맨으로 사는 것보다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후에 로빈이 되는 딕을 걷어들여 그가 영웅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선 배트맨이 죽자 브루스 아버지 토마스 웨인 부부 묘지 앞에서 냉철한 집사 알프레드가 슬퍼하며 처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웨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에서 무너진 저택 앞에서 브루스가 왠지 단단하게 보였던 것은 자신의 보금자리와 같은 존재 알프레드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주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구를 폭파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슈퍼맨. 그런 초월적인 힘을 조절하며 때론 인류를 위해 사용하도록 어렸을 적부터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줬던 지구의 부모 조나단 켄트, 그리고 마샤 켄트입니다. 조나단은 언제나 어렸을 적 슈퍼맨의 힘을 미리 알고 그것을 쉽게 사용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사용하는 거대한 힘에는 언제나 막대한 피해가 따르며 그 힘을 두려워한 주위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아버지인 조나단은 클락이 초능력을 숨기며 살기를 원했다기보다는 힘을 숨기는 인내력을 키워줬다는 게 맞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재난 속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구하려고 한 클락을 만류하며 후련히 토네이도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은 클라크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후회로 다가오기보다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평범한 기자 클락과 슈퍼맨이라는 존재를 잘 조절하며 지구의 털을 잡고 인류와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마샤 켄트는 엄격한 아버지 조나단 옆에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인류애를 떠나 지구인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몸소 알려주며 클락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줍니다. 그래서 클라크가 조나단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샤를 찾아와 잠시나마 힐링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인물은 슈퍼맨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슈퍼맨의 고된 삶 속에 가끔은 그를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언맨의 정신적 멘토 자비스입니다. 명확한 기술을 맹신하는 토니 스타크로선 인공지능 시스템 자비스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믹스에 따르면 아버지 때부터 토니의 가족을 보살핀 집사인 에드윈 자비스의 이름을 따왔다는 설정이 있기도 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필요로 하는 무엇이든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며 심지어는 토니의 저택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투마저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멋지고 젊어서 토니의 스타일리시한 거대 저택과 멋진 아이언맨 슈트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매우 복잡한 아이언 슈트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인공지능인 자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스의 인공지능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여실히 나오는데요. 울트론의 데이터 삭제 공격에 미리 대비해 스스로를 백업시키는 놀라운 지능과 울트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를 해킹해 핵미사일 발사를 막아내는 등의 엄청난 속도와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그의 창조자 토니 스타크도 놀라게 한 울트론에 절대 뒤지지 않는 이런 자비스의 성능은 토니로 하여금 울트론을 막는 또 다른 울트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울트론이 자신의 몸으로 쓸 비브라늄으로 만든 유기금속 결합 육체에 자비스의 AI를 다운로드해서 앞으로 벌어질 징후에 대한 대책으로 아군 울트론을 만들려는 의도였지만 여러 팀원의 반대로 무산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본 토르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가세해 전격으로 자비스의 정신이 마인드 스톤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비전이라는 새로운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공지능 자비스의 형태보다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에 가까웠으며 육체인 비브라늄과 정신의 마인드스톤의 조합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자신을 또 다른 존재, 비전으로 인식하게 된 자비스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비스, 즉 비전은 어벤져스에 합류해 울트론과 한판 붙게 됩니다. 오늘은 영웅을 잊게 한 영웅, 영웅들의 조력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의 막강한 조력자이신가요? 다음에도 영화의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TV였습니다.